노마스크로 문을 연 교육 현장에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여 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늘봄 학교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생색만 내면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학기부터 시작된 늘봄학교 현장 실태는 어떤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김용서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늘봄학교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이틀 동안의 현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개학만으로 바빴던 학교 현장에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늘봄학교 시범 운영으로 학교 현장은 더더욱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준비 기간 동안 강사를 구하지 못해 늘봄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늘봄학교 강사를 대체하고 심지어 학교장, 교감까지 늘봄학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학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업무에 투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17,000명의 교사들이 늘봄학교 비판 서명에 동참했는데요. 가장 크게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네, 학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무작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이 더욱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력의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문 운영 체제와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그러한 지원 방안은 준비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 모든 책임과 업무가 수업을 해야 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목표는 늘봄 학교를 통해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인력의 자격 조건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 학교에서 수업에 쏟아져야 할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돌봄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학생을 돌보기 위한 공간, 즉 장소도 문제입니다. 돌봄 교실은 이미 기존 참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일반 교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희망 학생들이 돌봄 교실처럼 제대로 된 공간조차 준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셋째, 안전에 대한 대책도 미비합니다. 교육부는 CCTV 설치, 안전지도 인력 채용 등 대책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니 실제로 학생들이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인력, 공간,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그 졸속적인 정책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교육 현장의 실태 파악, 수요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학교 현장과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인력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교육부의 지원책 중 하나가 늘봄 지원 인력 120명을 투입해서 교원 업무를 경감하겠다 이런 대책이었는데요. 현장에선 별 도움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늘봄 지원 인력 120명은 시범 운영 200개 학교에 개별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배치되는 인력입니다. 즉, 학교에 보내는 인력이 아닙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늘봄 신청자 접수, 학생 관리, 강사 채용, 각종 서류 작업, 교실 구축 같은 수많은 일들이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에 수업해야 하는 교사는 늘봄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그 교사의 수업을 대신할 기간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조차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온종일 돌봄센터는 일원화된 인력 관리, 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장소를 학교에서 제공하더라도 전체 행정은 지자체가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형태가 온종일 돌봄센터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사항은 교육의 질도 저하시키고 보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교육 활동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장소가 학교라고 모든 것을 교원에게 맡긴다면 학교의 교사의 일이 아닌 게 없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을 상담하는 시간에 강사 채용이나 늘봄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정규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주도의 늘봄 지원센터가 업무를 전담하고 교육도 살고 전담해야지 교육도 살고 돌봄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지자체와 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돌봄 영역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장애 학생들일 텐데요. 이 장애 학생들의 지금 현장 상황은 좀 어떤지요? 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시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봄학교 운영에 장애 학생의 지원 인력이 추가 배치되는지, 비장애 학생과 통합된 늘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지 등은 정해진 바가 없어서 특수교사나 해당 학부모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도 없이 어떻게 모든 학생을 위한 늘봄학교라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늘봄학교 어쨌든 잘 시행이 돼야 할 텐데요. 앞으로 좀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요? 네, 계약과 더불어 이미 늘봄학교는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의 늘봄학교 시범 운영은 그야말로 학생을 상대로 교사들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실험입니다. 계약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점이 조합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늘봄 업무로 인해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교과 연구 시간이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에서는 교사들의 본질 업무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문제 개선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는 거겠죠. 예, 학부모들의 기대가 큰 정책인 만큼 앞으로 개선점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